안녕하십니까. 김종래 TV 김종래입니다. 방송 재개한 후에 11번째 방송입니다. 이번이 좋아요와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방송에 그 윙윙 소리가 난다는 지적이 좀 있었는데요. 하여튼 더 개선하려고 해서 했는데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또 지적이 나오면 다시 또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처음 시작해서 그런지 영 서투른 게 많습니다. 널리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월성 1호기의 그 경제성 조작 사실을 밝혀내서 굉장히 공무원들이 수사를 받고 일부는 구속되기도 하고 또 재판도 받고 해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에게 일격을 가했던 최재형 원장의 감사원이 요즘 다시 아주 민감한 사안들을 두루두루 감사를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1일에는 감사원 직원들이 그 TBS 교통방송을 찾아가서 최근에 아주 편파 그리고 특혜 논란에 휩싸였던 이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 씨의 고액 출연료 문제 기타 등등의 사실관계를 점검했다고 합니다. 그 이틀 전에 국민의힘의 박대출 의원이 감사원에다가 이 TBS가 이 서울시 미디어 재단인데 감사에 만약에 감사 대상이 되느냐, 그리고 이 TBS에다가 서울시가 연간 한 400억 원을 지원하는데 출연료라든가 이타 비용 지출 등이 적당한 것이냐, 적절하게 집행되느냐, 이런 것을 감사 가능하냐고 물었는데 감사원은 TBS는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서 회계검사하고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감사원 직원이 그 TBS를 방문했다는 사실은 사실상 감사가 시작됐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식으로 감사를 착수하면 그동안에 천재 언론인이다, 유일한 공정방송이며 시민방송 운운하면서 이 김어준 씨 비호에 열을 올렸던 여권의 이 격렬한 반발에 부딪혀서 김어준 논란은 아마 지금 이런 수준이 아니라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이슈로 달아오르고 여와 야, 좌와 우 세력 간에 큰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정부의 언론관, 언론 정책 등이 자연스럽게 조명될 걸로 보입니다. 감사원은 또 이와 별개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44조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하고 관련 참고 수사 자료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공수처에 넘겼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8년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도왔던 전교조 출신의 해직교사, 그때 해직된 상태로 자신을 도왔던 5명을 부당하게 불공정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용된 5명 중에서 4명은 그 전인 2008년도 서울시 교육감 때 전교조에 가까운 후보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불법 모금을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이 벌금형을 받고 퇴직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2명은 나중에, 그러니까 2018년도 조희연 교육감이 출마했을 때의 교육감 선거에서 공동 선대본부장을 맡는 등 선거 지원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4명 말고 1명은 또 2002년도 대통령 선거 때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무려 109회 이상 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서 퇴직됐습니다. 그 조 교육감은 재선된 후에, 그러니까 2018년도에 재선된 후에 그 채용 담당 부서에가 특별 채용을 이 사람들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과장, 담당자, 담당 국장, 부교육감이 이건 실정법 위반이다. 퇴직교사들로 선거운동을, 퇴직교사들이고 이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지원한 혐의로 물러나고 말썽이 난 사람들인데 특제하면 이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반대 의견을 냈다고 그러는데 교육감이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러면서 그냥 단독으로 결재하고 특채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이 감사도 그러니까 감사원과 전교조 또는 전교조를 비호하는 집권 세력과의 일전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원은 또 문재인 정부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되어 있는 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한다는 것, 이 정책이 지방자치 현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게 왜곡되어 있는지를 밝혀내서
그걸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요. 충북도청 소속의 농산사업부가 있는데 사업소가 여기서 어떤 사람 하나를 A씨라고 그러면 A씨를 이 기간제 계약직으로다가 서류 진행도 거치지 않고 채용을 했답니다. 면접도 하지 않았는데 사업소에서 아예 면접 결과표까지 임의로 작성해 줬대요. 잘 면접 치렀다고. 근데 나중에 감사원에서 이게 뭔가 하고 감사를 해보니까 이 사업소에 있는 팀장의 배우자랍니다. 배우자 공무원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더니 면접도 안 하고 아니 거기서 면접 성적까지 매겨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 5달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거죠. 근데 이때는 실기 문제를 풀었는데 그건 누가 문제를 냈느냐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그 배우자 그렇게 정규직으로 전환 본인이 냈다는 거예요. 본인이 내고 본인이 시험을 쳤다는 겁니다. 황당한 얘기죠. 감사원은 그 밖에도 이 김해신공항 이 백지화하는 과정 그리고 금강이나 영산강의 보해체 이런 것도 과연 적절했는지 이런 거는 감사 벌릴 걸 아주 지금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지금 제가 거론되는 것들이 대체로 보면요. 문재인 정부의 근본적인 정체성이 뭐냐 얼마나 불공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불법은 어느 정도냐 무능하냐 그리고 행정의 난맥상이 뭐냐 이런 것들이 아주 응축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그냥 사소한 일개 공무원의 일탈이 아니라 이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것이어서 언제든지 전국을 뒤흔들고 여야 갈등, 보수 간의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인화성이 굉장히 강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집권 세력이 이제 지난번에 그 월성 1호기 때처럼 최 원장을 다시 비판 견제하려면 윤석열 검찰총장 때와 같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감사원장 후보자로다가 이 당시에 그 사법연수원장을 하던 최재형 원장을 지명할 때 윤영찬 당시 그 청와대 국민소통 소속이 설명하기를 최 후보자는 86년에 판사로 임명된 후에 30년간 법관으로서 아주 소신에 따라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 법조인이고로 감사원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중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깨끗하고 바른 공직사회에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해나갈 적임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민주당도 뭐 비슷한 취지로다가 환영 논평을 내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말을 했으니 이 말을 어떻게 주워 담습니까? 정치적 중립성하고 독립성까지 수호하면서 깨끗하고 바른 공직사회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해나갈 적임자라고 한 최재형 원장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어떻게 비판을 안 해요? 주워담으면서. 그러니까 이건 마치 윤석열 검찰총장 때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윤 총장님 했던 거와 똑같은 처지에 몰린다 이거지. 그런데도 결국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감사 때처럼 최재형 원장을 이제 맹공격할 태세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 개인적 분석의 수준이지만 윤석열처럼 최 원장이 삽시간에 정치적으로 커지면서 야권의 대선 후보감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 뭐 개인적인 전망입니다. 만약에 최 원장이 후보감으로 부각되면은 아마 윤석열 전 총장 검찰총장 못지않게 경쟁력이 있을 걸로 봅니다. 최 원장은 공정이라든가 정의라든가 준법이라든가 이런 영역에서 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이 정부하고 맞선 것도 윤석열 총장 못지않아요. 오히려 윤석열 총장보다도 최 원장이 대선 후보로 부각이 되면 더 폭발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더 폭발력이 있을까라고 이런 전망이 가능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요. 최 원장은 판사 출신이지 검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윤석열 총장 때문에 좀 달라지겠는지는 모르겠으나 검찰 일반에 대해서 국민들이 부정적인 생각은 굉장히 많습니다. 검사 출신인 윤석열 총장은 바로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반문재인 대열에 서긴 섰지만 저 검사인데 괜찮을까 하는 시각이 보수층 유권자들 사이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 원장은 무엇보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나 처벌 논란에서 자유롭습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은
구속시킨 사람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을. 또 윤석열 총장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부인과 장모가 뭔가 일단 불법 논란 혹은 구설수에 휘말려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최 원장은 그런 구설수가 아직은 없습니다. 뭐 언제 드러날지 나는 그건 혹시 모르겠습니다. 오히려요, 최 원장은 현재까지는 굉장히 감동적인 휴먼 스토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참 감동적인 스토리가 많아요. 최 원장은 경남 창원시에서 태어났어요. 경기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법대를 졸업한 다음에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법관 생활을 하다가 2018년도 1월 제24대 감사원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촌 장로교회의 장로입니다. 그 아버지 최영섭 대령은 예비역 해군 대령인데 6.25 참전 용사로 이분도 굉장히 일화가 많은 분이에요. 어쨌든 뭐 아버지 얘기는 건너뛰어서 최 원장은 중학교 때 교회에서 만난 친구 강명훈 씨가 수술 후유증 때문에 뭐 다쳐가지고 1년을 늦게 경기고등학교에 이제 후배가 된 거죠. 서울 신촌에서 경기고등학교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등이 업고 등교를 했답니다. 이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최 원장은요, 두 딸을 낳은 뒤에 두 아들을 입양을 했어요. 하나는 11살짜리를 입양한 경우도 있어요. 그 스토리를 들으면 감동적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는 무슨 개인 스토리를 얘기할 단계까지는 아니니까 그런 얘기를 다시 할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대로 부각이 되면 다른 얘기만 하게 되겠습니다. 만약 이런 이 최 원장과 윤석열 총장이 서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보완을 하거나 협력관계로 완팀이 된다면 아마 야권에서 새로운 구심점으로 떠오르면서 가공할 파괴력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하고도 당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전투구를 벌이는가 하면 당 밖에 있는 그 시대착오적인 목소리에 주눅이 들어서인지 꼴통보수, 영남보수, 기득권보수, 올드보수로 자꾸 회귀하려는 듯한 이 국민의힘, 여기에 대한 대안 세력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들이 오히려 국민의힘의 일부 또는 대부분을 흡수해서 야권의 새로운 중심 세력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여기 이제 금태섭 전 의원 같은 사람도 참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 참여하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겁니다. 그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절대 안 간다고 그랬으니까요. 자, 국민의힘 잘 보셔야 됩니다. 보궐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서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2030이나 중도층이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아마 지금 국민의힘을 보고도 지지할 건가? 지지할 걸 보면 저는 오산이라고 봅니다. 완전 오산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재형 원장의 임기는 2022년 1월 1일까지입니다. 2018년 1월 2일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임기 4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는요, 대선 선거일 30일 전, 그러니까 내년 대선일 경우에는 3월 9일에 치러지니까 2월 7일, 2022년 2월 7일까지 사퇴하면 되니까 법적으로는 최재형 원장은 뭐 임기 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1월 1일 날까지가 임기고 2월 7일인가. 근데 물론 이건 이론상의 얘기입니다. 실제로 대권 도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갖는다면 시간이 촉박해서 임기를 마치는 건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오늘 얘기는 실제 상황이 아니고 또 그리고 최재형 원장이 어떤 생각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치 상황이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최재형 원장이 대선 후보로 부각될지도 모르고 부각되면은 굉장히 큰 파괴력을 가질 것이다. 윤석열 총장도 처음부터 대권 출마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저렇게 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정말 국민의힘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최재형 원장이나 윤석열 총장이 부각되는 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이나 무슨 안철수 대표나 이런 사람들, 특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당신 돈이 있어? 조직이 있어? 갈 데가 어디 있어? 들어와. 뭐 이런 식의 얘기라든지 또는 뭐 무소속의 홍준표 의원처럼 여론조사에서 1등, 2등을 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한테 무슨 조폭으로 묘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곤란합니다. 지금 갑질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갑이 아니에요. 본인들이 갑이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황당무계한 오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하고 구독 신청 그리고 댓글 좀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